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타리카전이 9월 23일 8시에 벌어졌는데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코스타리카와의 경기를 2대2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런 상황에서 4일 뒤인 9월 27일 화요일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카메룬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카메룬과의 경기는 어떤 경기가 될지 카메룬 대표팀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룬 대표팀의 팀 이슈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월드컵 진출 과정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아프리카 2차 예선에서 카메룬 대표팀이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예선에서는 코트디부아르 등과 같은 조가 되면서 해당 조에서 이제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최종 예선에서는 알제리와 경기를 해서 1차전에는 0대1로 패배를 했지만 2차전에는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에 진출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와 이제 한 조가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가 카메룬 대표팀이 우리를 원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카메룬 대표팀을 가상의 가나로 설정을 하고 경기를 하길 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룬 대표팀의 주장은 뱅상 아부바카 선수입니다. 자, 이러한 카메룬 대표팀의 감독은 리고베르 송 감독입니다. 리고베르 송 감독은 2022년 3월 1일에 부임을 한 감독인데요. 지난 바로 직전 경기였죠.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 2대0으로 패배한 것을 함께 더하면 이제 4경기 동안 2승 2패를 거뒀습니다. 승률 5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 포메이션은 4-4-2 내지는 직전 경기였던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3-4-3도 사용을 하고는 했습니다. 카메룬 국가대표팀의 역대 최다 출전 선수이고요. 137경기 출전하면서 최다 출전 선수가 됐고, 갈라타사라이 등 여러 구단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 출신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카메룬 대표팀의 골키퍼는 안드레 오나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인테르에 속해 있는 선수인데요. 인테르에서는 주로 한다노비치 선수가 리그, 오나나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등 컵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의의 도핑 위반 사고로 인해서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이제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요. 다만 기본적인 피지컬도 상당히 좋고 반사신경 그리고 흑인 특유의 좋은 운동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막기 어려운 공도 역동적으로 막아내는 골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밑도 꽤 괜찮고 그러면서 후방에서부터 싸게 하는 게 가능한데, 이 선수에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측 능력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역동적으로 막아내는 게 많다는 게 오히려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사실 컵대회에 주로 출전을 한다는 건 리그에 출전하는 것만큼의 빈도수를 가지고 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경기 감각 여부 이런 것 역시 오나나의 약간은 단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백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백은 누후 톨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시애틀 사운더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울산의 김기희 선수가 시애틀 사운더스에서 뛰었을 때 함께 백4를 구성했던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애틀의 주전 왼쪽 풀백이고요. 이 선수가 178cm로 풀백치고는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굉장히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은 편이라서 수비 과정에서는 이러한 피지컬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잔발도 잘 사용하는 선수고요. 동시에 긴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이용해서 볼을 탈취하고 이후에 빠른 카운터도 곧잘하는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올리는 크로스나 컷백의 정확도도 높은 편인데, 카메룬 대표팀이 직전 경기에서 백3를 사용할 때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해서 본인의 공격력을 아주 잘 살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백4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백3로 다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경우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백 보겠습니다. 센터백 첫 번째는 장샤르 카스텔레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낭트의 주전 센터백인데요. 웬만하면 공격수에게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잘 밀리지 않고 수비도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된 편이기 때문에 끊어야 될 때와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 때를 좀 구분해서 선택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끊어야 될 때는 또 과감하게 태클을 들어가는 선수고요. 빌드업 과정에서는 한 번에 앞선을 보고 때려주는 롱패스를 종종 섞어서 때리면서 이후에 소개해드릴 인클루 선수와 이제 조합을 맞췄을 때 빌드업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요. 186cm로 피지컬도 괜찮은 선수라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파트너 센터백은 니콜라 은클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2021-2022 시즌을 왓포드에서 부상으로 날리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그리스의 테시알로니키로 이적을 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요.
어린 수비수들이 상대적으로 꽤 있는 카메룬 수비 라인에서 리딩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밑이 좋아서 빌드업에도 도움이 되고 활동량도 꽤 많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월드컵에 들어가면 이제 카메룬 대표팀이 지난 경기처럼 백파이브를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리딩을 잘 해준다면 이 카메룬 대표팀의 어린 수비 라인들을 잘 구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피지컬적인 약점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만약에 백스리를 사용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이 조금은 상쇄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콜린 스페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양쪽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벨기에 리그에서 2013년부터 뛰었고 올해 초까지 뛰다가 이제 사우디에 알타이로 이적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카메룬의 우측 후방을 지켜왔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잘 밀리지도 않고 끊어야 될 때도 빨리 끊어주는 그런 좋은 수비 능력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뿐만 아니라 오버래핑 이후에는 수비를 벗기고 상당히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막아줘야 콜린 스파이 선수가 오버래핑한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풀백 나올 수 있는 선수 한 명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올리비에 바이초 선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선수는 역시 풀백 백업답게 양쪽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오니언에서는 주전 우측 풀백으로 이제 출전을 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자주 하는 선수고 오른발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크로스를 올릴 타이밍에 한 번 잡고 올리는 게 아니라 논스톱 크로스도 많이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는 미리미리 컨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엔초 에버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이탈리아의 우디네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백스리를 사용하는 우디네세에서 주전 스토퍼가 부상을 당한 이후로 이제 왼쪽 스토퍼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 치고는 굉장히 큰 키고 센터백 치고는 그냥저냥 괜찮은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스위퍼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왼쪽 스톱으로 출전을 해서 수비를 어느 정도 잘 해주는 선수고요.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런 리커버리나 여러 가지 능력에서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왜소해 보이는 체형인데 웬만하면 잘 경합 상황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를 그냥 왜소하니까 힘이 약하겠거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건 약간은 위험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컨볼 상황에서도 줄거리를 거의 망설이지 않고 잘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점들도 꼭 유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크리스토퍼 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 스타드 렌으로 이적을 했고요. 렌에서는 현재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센터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키, 지금 191cm로 나오는데 큰 키를 이용한 태클 능력이 상당히 좋고 공격수와의 피지컬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으면서 경합 승률도 높은 선수고요. 풀백 자리에서도 경기를 뛸 수 있는 만큼 스피드도 상당히 좋아서 카운터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때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경합뿐만 아니라 헤더 상황에서의 경합 능력 역시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를 상대로 돌파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패턴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선수를 뚫어내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사무엘 고우웨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주로 3선에서 뛰는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까지는 벨기에 메헬렌의 주전 3선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주전으로 뛰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준준급 플레이어로 경기를 뛰고 있고요. 이 선수가 3선에서 플레이를 하면 주로 빌드업의 기점 내지는 시초 역할을 하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수행을 하는 편이고요. 프리하게 뒀을 경우에는 이 선수가 여기서 시작되는 패스들이 상당히 정확도가 있고 날카로운 패스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크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피지컬적인 부분이 좋은 것도 하나의 견제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신경을 써주면서 충분히 프레셔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가엘 온도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전형적인 3선 미드필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3선들을 보면 빌드업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볼 피아나로 기용되는 빈도가 꽤 많습니다. 이 선수 역시 이전 팀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뛰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라볼 피아나로 기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빌드업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는 선수고요. 이 선수 보면 굉장히 긴 다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태클도 정확하고 혹은 공만 빼올 때에도 어느 정도 능한
그런 능력 가지고 있고요. 주로 왼발킥을 많이 사용하는데 롱볼 전개도 종종 섞어서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이 선수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초 에보시처럼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등을 쥐고 공을 지키는 것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파울도 좀 조심을 하면서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장오나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0년생으로 상당히 어린 선수이지만 AC 밀란에서 프랑크 캐시의 대체자로 생각했을 정도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좋은 피지컬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키핑 역할을 해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활동량이 좋은 선수라서 원볼란치 역할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4-4-1을 쓰나 3-4-3을 쓰나 중원에 투미드를 둔다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선수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여러 패스들도 상당히 정확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을 기반으로 해서 경합이나 키핑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압박도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 볼을 받지 못하게 할 필요도 있고, 장오나나 선수가 어떻게 보면 또 중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막아내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피엘 쿤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올림피아코스에서 황인범, 황의조 선수와 함께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박투박 미드필더 스타일로 특히 황인범 선수와는 중원에서 조합도 몇 번 맞추면서 황인범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공격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고,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몸으로 버티면서 대인 수비를 하는 능력이 좋아서 키핑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황인범 선수도 쿤데의 장단점을 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쿤데 선수도 황인범이나 황의조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면 이 선수가 향후 경기를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마르텐 옹글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도 1년간 임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헬라스 베로나는 김민재 선수의 세리에 데뷔 전 상대팀이기도 했죠. 베로나 소속으로 이제 선발로 출전해서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킥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거나 해당 능력을 사용해서 공격 전개에 많은 참여를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수비 참여를 하려고는 하는데 수비적인 센스가 아주 좋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옹글라 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약간은 이 선수가 수비하기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주를 주는 공격을 하는 것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격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라인 왼쪽으로 나올 만한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토코 에칸미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스피드와 드리블이 굉장히 뛰어난 올림피크 리옹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주로 왼쪽이 주 포지션이지만 오른발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인사이드로 왼쪽에서 들어오면서 중앙에서 때리는 슈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한다는 것이기도 한데, 대신 슈팅의 정확도가 그만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위협에만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3-4-3이 아닌 4-4-1을 사용했을 경우에 왼쪽 미드필더를 서기에는 수비적인 부분이 살짝 약해서 만약에 4-4-1을 가지고 나와서 토코의 칸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점들도 사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난 경기처럼 3-4-3으로 나왔을 때 에칸비가 나온다면 그럴 때에는 또 중앙에서 때려주는 여러가지 플레이들을 잘 막아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스트라이커 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주장 뱅상 아부바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고요. 현역 카메룬 국가대표팀 선수 중 최다 득점자이자 역대 득점 랭킹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명단에서 이번에 제외됐지만 추포모팅만큼의 피지컬은 아닌데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고, 슈팅적인 측면에서는 타고난 센스도 있고 강력한 슈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의 침착한 플레이도 잘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막아주지 않으면 카메룬 대표팀의 어떤 기세를 살려줄 수 있을 만한 득점을 곧잘 해줄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부바카 선수의 슈팅을 잘 막아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만약 투톱으로 나오게 된다면 나올 만한 선수는 이제 장피에르 은산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현재 이제 BSC 영보이스 스위스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 공격하는 정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주로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을 하지만 어느 발에서나 슈팅이 가능한 선수고, 라인을 타면서 침투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결대로 좀 슈팅을 잘 때리고, 결대로 슈팅을 때리는 와중에 연계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도
좀 견제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개인 드리블이나 볼 터치 한두 번으로도 수비수를 몇 번 제치고 득점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은삼 선수에게 속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윙어는 무미 은가멜루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보면 볼 터치가 상당히 정확한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논스톱으로 슈팅을 때려도 매우 정확할 정도로 어떤 슈팅이나 볼 터치가 상당히 정확한 선수고 3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가 비교적 적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 선 자리에서 어디서나 뛸 수 있고 공격력이 좋다는 점은 뭐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 선수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잘 생각을 해서 경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뭐 피해를 보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만한 선수입니다. 브렌트포드의 주전 공격수고 이 선수가 보면 프랑스 대표팀에도 합류할 수 있었지만 카메룬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고 연계도 굉장히 잘하고 본인이 침투를 해야 될 때는 침투도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보면 키가 작아서 PL 수비에는 살짝 고전할 수 있지만 A매치 상황에서는 또 수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장점이 공격 과정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막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선수 윙포워드인 만큼 크로스도 함께 위협적이라서 이런 점들은 신장이 높은 카메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들을 막을 때 조심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메룬 대표팀의 선수들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코스타리카전이 끝나고 나서 만든 거라서 뭐 우즈베키스탄전의 결과까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록을 보시면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 우즈베키스탄 전에 A매치 기록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함께 좀 참고를 하셔서 영상을 봐주셨다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